네, 과거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이석기 당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그 위헌정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그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월 4일 윤석열이 내란이 원인 행위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제명을 해서 위헌정당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을 빨리 회피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이런 위헌정당의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출당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4월 4일 헌재 판결로 인해서 재건은 됐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현실화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지난주에 미국 장이 급락해서 무려 1경원 가까이 공중으로 휘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FTA, 한미 FTA로 무관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빈약한 데다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전면 무관세인데 비해서 일본은 오히려 부분적인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또 비관세 장벽도 한국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1% 낮은 24%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비전략, 노동집약 산업 같은, 그러니까 패션업체 이런 데도 타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OEM 생산 기지를 둔 한세실업, 세아, 또 영원무역, JS 화승 같은 패션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 이런 의료산업 같은 제조 경쟁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내 물가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유력한 경쟁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맹국 한국이 전략산업의 제조 경쟁력이 강하고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 신뢰도 크고 전략적 필요성, 전략적 가치가 큰 동맹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교역 규모와 제조 경쟁력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게 어떤 제품인지 어디서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면밀히 봐서 동종 품목의 또 미국의 경쟁사, 현재 경쟁사 비교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탄핵 기간 동안 정부의 컨트롤타워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또 개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별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자국우선주의에 바탕한 국가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 중에 국가 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된 전략적 대응이 기묘합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가 자칫 국가 차원의 패키지 대응